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에서 시황 담당하고 있는 이성훈 연구원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디지털 자산과 원자재를 담당하는 심수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국내외 주식시장 동향과 함께 원자재랑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좀 리뷰를 해보자면, 지난주 미국 증시는 이제 S&P 500 기준 주간 단위로 1.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탄절과 같은 이제 휴일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는 한산한 거래량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등락 자체가 좀 제한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지표 측면에서는 그 미국의 3분기 GDP가 4.3%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이제 3.2%를 좀 큰 폭으로 상회를 하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기가 여전히 이제 견조하다라는 점도 주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면서 S&P 500은 지난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는 상황을 조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업종 측면 같은 경우에서도 그 연초 랠리를 이끈 이제 AI 편중의 이제 상승이 아니라 금융과 산업재해 등과 같은 이제 경기 순환재 업종으로 조금 상승 동력이 확장되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 상반기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규제 완화와 이에 따른 이제 주주 환원 기대감들이 좀 더해지면서 대형 투자은행과 같은 이제 금융주 강세가 좀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반도체와 AI 관련된 호재가 조금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 업종 측면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종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이슈가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AI 가속기 칩 설계와 관련된 이제 스타트업인 그록을 그 200억 달러로 사실상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하였고요. 이 해당 계약 과정에서 이제 그록의 이제 기술 라이센스 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핵심 인력들을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이 AI 추론용 시장에서 경쟁 구도에 우위를 좀 차지하겠다라는 그 의미들이 좀 내포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를 하면서 AI 관련주들의 랠리에 조금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외에도 최근 이제 H200과 관련된 중국 수출 재개가 추진될 수 있다라는 점도 내년도 엔비디아 이제 중국향 매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만 좀 살펴보면은 사실 12월 초에 오라클의 뭐 CDS 프리미엄 급등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투자 철회와 같은 이 AI 버블 이슈들이 사실 기술주와 관련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AI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아시다시피 내년도 HBM은 이미 완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근 2개월간 그 AI 버블 이슈로 인해 주식시장 자체가 사실 단기적으로 좀 눌려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부터는 사실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AI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전망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본다면 내년 초 랠리를 위해 AI 관련주를 좀 선제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종지 관련해서 뭐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FOMC를 좀 전후로 해서 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 가격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금 같은 경우도 사실 온스당 4,500달러를 좀 넘어섰고요. 특히나 은 가격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좀 계속해서 역사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초 대비 상승률 기준으로도 은 같은 경우는 140.9%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의 뭐 2배 이상 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계속 많이 오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연준에 이제 사실 금리 인하를 중단하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변함이 없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좀 할 거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귀금속에 대한 투자 수요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중에 왜 은이 계속 좀 가파르게 많이 올라가고 있을까라는 부분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금 가격 같은 경우에
경우에 이제 은 가격은 보통 금을 따라서 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은 같은 경우는 한 3년간 거의 움직임이 거의 좀 부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 대비 저평가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했고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정부가 최근에 뭐 태양광이라던가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은을 좀 핵심 광물로 좀 지정을 하면서 중장기 차원에서 수요가 굉장히 기대가 좀 높은 원자재 중에 하나다라는 좀 인식이 강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투자 심리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그럼 러우 휴전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귀금속 가격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러우 전쟁을 좀 기점으로 해서 좀 전반적으로 탈세계화나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휴전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단시간에 좀 바뀌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금에 대한 뭐 중앙은행의 수요는 계속해서 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그럼 에너지 가격에 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냐라는 게 결국 시장의 관심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만약에 러우 전쟁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원유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는 과잉 공급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러우 종전이라는 게 계속해서 뭐 기대감을 높이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군사적인 공격을 이어간다던가 하는 식의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뭐 영토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잡음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휴전에 대한 얘기가 좀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가는 분명 좀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베네수엘라 제재라던가 새로운 공급 이슈들이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뭐 오펙 같은 경우에도 내년 1분기에는 좀 증산 기조를 중단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과잉 공급 여건이 이어지더라도 그 폭이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유가 하방 압력이 이전보다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빠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단이 좀 제한된 흐름 속에서 개별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금은 좋고 에너지 가격은 나쁜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사실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가격 좋을 때 좀 같이 올라갔던 흐름들이 연초부터 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 올라가는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같이 올라갔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만 달러를 좀 하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8만 5천에서 9만 달러 사이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초보다 좀 낮은 레벨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과거 가격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학습된 가격 패턴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반감기를 좀 지나면서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가격 상승이 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좀 이뤄졌던 데 반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 4월에 반감기가 지나고 한 그 정도의 시점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가상자산 시장의 강세장 종료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뭐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 이런 시장의 분위기나 우려를 좀 반전시킬 만한 이벤트가 없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가격이 좀 크게 오르기보다는 당분간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당분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관심은 결국 시장의 침체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느냐 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은 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난주에 주식시장 외를 포함해서 그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게 이 원달러 환율의 이제 급락이었습니다. 지난주 이 24일에 정부는 최근 이제 원화가 워낙 과도한 이제 약세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였고 이 원화 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이제 강력한 정책 실행을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에 대한 이제 세제 지원을 신설을 하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이제 배당을 좀 국내로 유입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골자로 한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고 이러한 소식들이 좀 전해진 이후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30원 이상
급락을 하면서 현재 1,440원대 레벨까지 조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실질적인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감론 을박 자체는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중요한 점은 정부가 이제 고강도로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는 점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원화 약세가 어느 정도 피크를 찍었다라는 인식을 주입을 하였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의 상방을 조금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당분간의 현재 레벨대에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현재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 약세가 어느 정도 피크를 찍은 상황에서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사실 이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 유입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한 달간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좀 살펴보면 11월 동안 이제 약 14조 원 가량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미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은 어느 정도 과매도권 영역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기업 이익 전망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기업 실적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국내 증시로 이제 외국인 수급은 기업의 실적 전망이랑 결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이 외국인 수급을 가로막고 있었던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이 현재 정부 정책으로 하여금 좀 완화되었다,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이번 정부 정책이 외국인의 대형주 수급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원달러 환율 외에도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거래소에서 발표한 투자 경고 지정제도 개선안도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 좀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 이제 거래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코스피랑 코스닥 통합 시총 기준 이제 상위 100위 이내 대형주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 이제 포함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혀둔 상황입니다. 최근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사실 국내 증시 상승장을 좀 주도를 했던 일부 대형주들이 이 투자 경고 대상에 좀 포함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상승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 조치로 이제 신용융자 같은 이제 레버리지성 자금이 재차 이제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이 주도주에 대한 수급 여건을 한층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 이제 국내 증시로 4조 원 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었었는데, 이 자금 유입의 대부분이 사실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이 이제 재차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주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100조 원 이상 130조 원으로 전망을 하는 등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에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초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 급락이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거래소와 관련된 개선안 같은 부분들이 수급에 좀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국내 증시의 상승을 좀 이끌 만한 업종은 다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을 앞두고 반도체는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외에 주목해볼 만한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를 결국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실적 전망 상향에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반도체 외에도 내년 실적 전망 개선세가 유효한 업종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연초 국내 증시를 조금 주도를 하였던 조선이나 방산 같은 업종도 여전히 내년 실적 전망치가 유효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최근의 주가 눌림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좀 특징적인 점이 이 호텔 레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의 이제 한일령 발표라든지 아니면 국내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 유입 이러한 이제 추세 등을 감안을 한다면 내년도 이제 호텔 레저 업종의 이익 전망치는 현재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말 이제 예정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연말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조금 담아두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이벤트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말 폐장 그리고 이제 새해 휴장으로 거래일수 자체가 적으면서 좀 전반적으로 거래가 좀 한산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31일에 발표된 FOMC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해 1월 1일에 발표된 이제 국내 수출입 동향 같은 부분들은 사실 국내외 이제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모멘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 정도는 좀 확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국내외 주식시장 동향 그리고 원자재 가상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